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방송이 올라가면 올라간 그 요일하고 시간하고 이제 보시면서 장세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려도 이거를 아마 저녁에 보는 사람도 있고 내일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보시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은 이제 향후에 돌아오는 장세에 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형돼서 움직일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직관적으로 눈에 보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요 지난 일주일간에는 로우캡 마켓부터 그게 요 근래에는 미들캡 마켓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다시 올라갔고 그 네오코인이 약간의 진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많이 갔던 친구들은 지금 소폭의 약간의 미세한 조정 중이고 라지캡 마켓에 있는 것들 이더리움을 위시한 지금 라이트코인, 특히나 라이트코인이 상승세가 되게 깊은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라이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추세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알고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지금 쉬고 있는 미들캡 마켓, 로우캡 마켓에 있는 나머지 짜잘짜잘한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조정 장세를 마치면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의 장세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폭락을 위한 상승이냐? 라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지금 폭락을 위한 상승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하나 지금 다지고 올라가는 단계 같으세요? 가만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미들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벽돌을 누가 인위적으로 쌓듯이 올리고 양생하고 올리고 양생하고 해서 지금 벽면을 만들고 건축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 말에 급격한 상승, 2018년 초반에 급격한 하락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간의 횡보 과정을 마치고 지금 계속해서 벽돌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을 되게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 20% 상승했어. 그리고 나서 한 5% 조정이 줘. 그러면 그거를 폭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기준에서는 진짜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은 40에서 50%를 받아봐야 이게 진짜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10% 떨어졌다, 20% 떨어졌다는 의미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체감이 느끼는 게 되게 틀리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폭락이라고 봤을 때 한 요 정도는 떨어져 줘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기절할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40에서 50% 폭락이 하는 이런 장세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되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 이제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사는 차트이스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냥 이 바닥 그냥 차트만 계속 분석하고 수익 매매, 뭐 중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을 봤는데 대체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11,560달러 여기 보면은 이게 4시간짜리거든요 그 위에 지지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한테는 아직 이번 주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 이번 주 표현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는 12,0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얘기라고.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마이클이 보시면 5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이분 말씀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추종하는 진짜 고수 중에 고수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올해 안에 1000달러까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때 850달러에서 900달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달러. 1000달러면은 뭐 118만원? 이 언저리죠. 그래서 어쨌건 예전에 이더리움을 뭐 27만원? 20 뭐 몇만원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잘 못한다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연말까지 이더리움 2.0 뭐 11월, 12월 달까지 이제 보시면서 좀 쭉 홀딩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어설픈 매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도 제가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크립토독이 지캐시를 끄집어내서 언급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차트를 잘 보거든요. 수익 매매 관점으로도 되게 잘 보고. 근데 지금 지캐시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가지고 잘 이제 보셔서 수익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득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주봉 캔들이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자, 이거는 조시라고 해요. 진짜 차트를 스탠다드하게 잘 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 차트인데 11,652달러 까지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다. 11,551달러를 강력히 지지한 이후에 주봉 마감이 나쁘지 않게 지금 됐다. 11,551달러를 훌쩍 뛰어넘어서 여기서 넘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12,000달러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보자라는 견해를 피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이 수렴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자, 한 번 더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도 이제 파동 분석으로 미래 가격을 예측을 되게 잘하거든요. 국내에서도 파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나 저항선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의 의견도 맞지만 저는 좀 파동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추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근데 520달러, 그러니까 500달러를 뛰어넘는 그 정도 장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달러면은 얼마냐? 하나로 따졌을 때 한 6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이번 주, 뭐 다음 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9월 달 들어서 장세를 한번 기대를 한번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진리카가 기존에 계속 안 가고 조정이 되게 깊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깊이 있었던 그런 코인들이 아마 진리카하고 비슷하게 아마 반등 장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크립토독이 견해를 지금 피고 있는데 따끈따끈한 거라서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찰리님, 비트코인이 광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더리움, 리플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네오코인, 마나코인, 이클과 같은 코인들은 동반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트코인이 소폭의 상승이나 횡보, 알트코인은 엄청 좋다. 알트코인한테는 되게 좋아한다. 근데 비트코인이 광폭 상승, 알트코인은 초주금 된다. 광폭 상승한다는 의미가 최소한으로 5% 이상, 10%대가 급작스럽게 상승하면 알트코인 사토시가가 엄청나게 많이 까져요.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 지지를 한다면 원화로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면 원화 자체도 사실 까져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아주 소폭의 상승이 있지만 알트코인이 조정이 지금 들어갔죠. 원화로 봤을 때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동안에 알트코인 진폭이 10에서 20% 상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20% 정도 상승하면 당연히 5% 정도 조정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하는 장세라, 이렇게 정의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현재 장세를 그냥 느긋하게 즐기시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드렸고, 방송 잘 보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달러 꾸준히 사놓으라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달러 꾸준히 사놓으라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유튜브에서 이지성 작가님인가? 그분이 아마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계속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원망을 되게 많이 안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신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달러를 꾸준히 사놓으라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말을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있어요. 현재 장세가. 당연히 양적 완화를 하고 술에다가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얼음도 넣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데, 소주잔에다가 맥주잔만큼 물을 부어대고 있는데 알코올이 안 되죠.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는 안 사놓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세요. 찰리 브라운님의 고견이 듣고 싶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무슨 고견이에요. CBDC는 24년 이후쯤 풀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설사
24년 전에 CBDC 풀리더라도 부동산 주식 전부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집이나 주식만 전 재산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코인으로 돈 벌기엔 너무 늦은 거겠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비코 반감기로 인한 재상승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또 올 수 있을까요? 물론 코인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인식이 어떠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인식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는 인식이 어떤가요? 그리고 가격이 현재 어때요? 자, 인식 안 좋아요? 가격 지리해. 그죠? 그냥 떨떠름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비하면 2012년도 투자자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을까요? 베리 실버트는 무슨 생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진행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이분은, 이 구독자님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투자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중한테 은근히 끓는 물 안에 서서히 알콜 램프로 가열되는 물 안에 개구리 있죠. 개구리. 대중한테 가상자산 시장을 서서히 인식시키면서 가격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단계인데, 나중에 내가 안전하다,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땐 이미 늦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면 먹을 게 적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폭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보세요. 주식으로 1년에 4천만 원 벌면 세금을 35만 원에서 421만 원으로 껑충 올릴 거다.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의미를 잘 보세요. 2023년에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가상자산도 세금의 법제화가 시작되는 게 2021년부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건 2022년부터. 무슨 의미냐면 세금을 2023년부터 걷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계속해서 공급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면, 자, 이 연도수를 가만히 보세요. 2023년부터죠. 가상자산 시장도 2023년부터예요. 사실은 돈을 가져가는 거는 2021년부터 카운팅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자,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면 이 시장이 활성화가 더 돼야 돼요. 폭락되는 게 아니라. 네. 정부에서 세금을 가져가니까 난 도망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되게 너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정책을 잘 봐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정책에 모든 정답이 있어요.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주식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6년 4개월을 상승을 해요. 그리고 하락하는 기간이 동일하게 하락을 해요. 6년 7개월을 하락을 해요. 여기도 보시면은 8년하고 10개월을 상승하고 7년 6개월을 하락을 해요. 여기 보세요. 8년 10개월을 상승하고 2017년 1월 2일까지 상승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2017년에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9년에서 7년 동안은 상승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디커플링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공백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백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마지막 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스트 찬스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2016년도 2월달에, 정확히 이제 2015년도 12월달에 빗썸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장난삼아서 6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가 60만원? 그때 빗썸 계좌에서는 그렇게 제가 투자를 했다가 겁나가지고 그냥 원금만 해가지고 한 몇만원 수익 보고 그냥 뺐고, 진짜로 들어간 거는 2016년도
2월 달에 제가 제 예전에 계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살 입질을 하고 정확히 2달 후에 제 있는 거 금은 모았던 거를 전량 매도를 하고 그냥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세상 살아가는데 마인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저는 죽음도 불사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이름이 잃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때 돈을 좀 많이 넣을 때는 2달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금원을 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달을 고민을 밤낮을 안 가리고 하고 그러다가 결론을 내려버렸죠. 근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 다니는 거를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돈을 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각자의 마지막 판단이에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은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저는 인생의 기회가 3번 오는데 지금이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거는 다 이제 각자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댓글에 어떤 분이 파일코인에 투자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일코인은 고위험이다. 아직까지 선물 시장밖에 없고 거래소도 검증받은 데가 폴로니엑스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좀 위험 리스크도 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래서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몇 프로 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분 기준에선 많이 까졌겠지. 근데 자 보세요. 모든 투자 시장은 성숙할수록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수익률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 파일코인이 다음 달에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되게 많이 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서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거는 파일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다 포함되는 건데 1천을 넣고 100억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200만 원 손해보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1억이 500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이 있고 벌 때도 있고 잃은 적도 있지만 돈이라는 게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숫자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느낌이 어느 순간에 와 버리는데 막 이렇게 그 히로뽕을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맞아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마야광에 나왔을 때 그 주인공이 히로뽕을 맞을 때 막 도파민이 막 생성돼서 부르르 떨 때 있죠. 그런 희열감을 느낄 정도의 상승장은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2017년 말만큼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은 도파민이 막 분비가 막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1천 넣고 100억 번 벌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 손해보면 벌벌 떤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돈 못 벌어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서 저는 큰돈 베팅해서 큰 돈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6,000불 대에서 이제 폭락할 거다. 6,000불 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9,000달러 대까지 다시 폭락할 거다라고 외치던 사람들 아마 누구누구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비하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진짜 상승을 위한 조정을 주는 건지 하락을 위한 상승을 줘서 페이크를 하는 건지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수차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아마 아실 거예요. 수차례 폭락했을 때 그걸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미 학습으로 벌써 이미 학습이 됐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비트코인은 폭락하면 사도서 반드시 2배가 된다.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벌써
사람들한테는 당연시 됐어요. 학습이 돼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기관 투자가들은 어떨까요? 근데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이제 6,000불 때까지 또 폭락을 할 거야. 야, 6,000불 때까지 폭락을 하면 여기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 말이 틀린가요? 근데도 지금도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세가 조심스럽게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건 잘 그렇게 보시고, 제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지금 뭐 횡보하는 것도 있고, 뭐 해킹당해서 어쩌고 그런 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익명성도 있고, 지금 갔다가 지금 조정에 있는 뭐 스텔라 루멘도 있고, XRP는 뭐 바닥을 박박 기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물론 그레이스케일에서 맞춘 포트폴리오지만. 근데 제가 왜 이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왜 주장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냐면,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과 안전성 모든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포트폴리오가 정확히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여러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비교 평가해 보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비교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뉴스 몇 개만 하루 이틀 정도만 찾아보셔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뭐 TRB나 스와이프 같은 거, 그리고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 있었던 네임이나 뭐 스토리지 같은 그런 코인들은 트렌드를 되게 많이 타요. 파일 코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트렌드를 타는 코인이랑 10년,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굵직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거 수익률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진짜 큰 자금들이 오가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이지, 짜잘하게 뭐 스토리지, 뭐 nem코인, 뭐 스와이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나방 같이 달려들었다가 폭락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마나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나코인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그냥 우회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지, 여기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오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중국이 사실 영향력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바라봐서 이제 뭐 중국의 이더리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DCP하고 관련해서 뭐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있잖아요. BSN 메타. 그거랑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비하인드에 있는 세력하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포트에 담아서 있는 거지, 뭐 다른 별다른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중심 핵이 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의 상승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은 또다시 알트코인의 장세를 이끌 거고, 하다못해 비트코인의 상승도 도모할 수 있는,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진심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